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교왕입니다. 오늘은 살짝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제가 대형 어항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힘들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운영 중이던 석자 어항을 접은 지는 꽤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대형 어항을 기획 중이신 구독자님이 계시면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형 어항이라 함은 저만의 기준으로 저 혼자 못 들면 대형 어항이라 부르는데요. 두자 광폭까지는 혼자 들겠는데 석자 광폭부터는 혼자 도저히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자 광폭 어항부터 대형 어항이라 부릅니다. 대부분 물생활 처음 입문했을 때는 작은 수조부터 시작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가 대형 수조에 대한 로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유명 수족관을 방문해 보면 대형 수조에 수초와 청룡석 등으로 레이아웃된 어항의 넓은 공간에서 유영하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환상적이던지 그 모습에 반해 저도 모르게 어느덧 대형 어항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선택한 장비와 어종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비는 정말 바꿈없이 평생 운영할 수조라 생각하고 가장 좋은 장비들로 구성했답니다. 수조는 주문 제작 수조 전문 업체인 펀아쿠아에서 길이 90, 폭 45, 높이 60, 두께 12T로 석자 광폭 올디아망 하이어왕을 주문 제작으로 주문했습니다. 밝은 유리 색감에 깔끔한 실리콘 처리, 단차 없는 수조라 정말 만족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조명과 수조 받침은 아쿠아스에서 메탈라이트 석자 조명과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석자 철제 캐비닛 수조 받침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과기는 에하임 227호 여과기를 선택했습니다. 대형 어항에서 시작한 어종은 두 가지였는데요. 제가 이때쯤 가장 키우고 싶었던 친구가 디스커스였는데요. 그 전에 키웠던 구피, 플래티 종류만 키우다가 수족관 구경 갔다가 우연히 디스커스를 봤는데요. 개체의 화려한 모습과 유용하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가든 인천점과 와일드스토리, 부천 상아쿠아에 가서 디스커스 유어를 색상별로 봉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허전해 청소도 시킬 겸 워터멜론 플래코를 일산의 주니멀 수족관에서 봉달해 왔습니다. 유목은 아쿠아가든 안산점에서 구입하고 바닥의 수석은 직접 한탄강에 가서 탐색해 꾸며 보았습니다. 야, 이때 정말 어항 세팅하려고 애들 데리고 엄청 돌아다녔네요. 혹시라도 한탄강에 애들 데리고 가시면 절대 강물을 만지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탐석하러 2번 데려갔었는데 2번 다 애들 눈병에 걸렸답니다. 아마도 주변에 축사등이 있어 물이 좀 오염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대형 수조 초기 세팅 시 잘못했던 점 4가지와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5가지에 대해 복귀하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초기 기획 단계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종 장비 선택과 레이아웃의 미스매치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되는 게 디스커스는 어종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발색과 큰 떡대를 자랑해 탱크항으로 갔어도 충분했는데 바닥재로 네이처샌드의 옐로우 수가 사이즈와 유목, 강돌, 수초를 선택한 점입니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3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째는 깨끗한 수질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일단 디스커스는 상당히 깨끗한 수질을 좋아해서 환수를 자주 해 주어야 하는데요. 환수를 해도 탱크항이 아니다 보니 두터운 바닥재와 수석, 수초 등 곳곳에 이물질들이 쌓여 맑은 수질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둘째, 고온에 의한 수초 녹음. 수초와 연관해서는 저 사진에서는 아누비아스 나나만 보이지만 초기에 관상어 박람회에서 트로피카 에키노도루스 계열 수초를 잔뜩 쌓아 샌드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디스커스는 열대어 중에서도 고온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28도로 맞춘 수조에 수초를 넣었더니 아누비아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수중화가 안 된 수초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황당한 플래코인데요. 제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가장 황당했던 물고기가 저 플래코인데요. 처음에 물고기 입수 회사만 다녀오면 배설물이 수북히 쌓여있더라고요. 배설물이 모두 디스커스 건 줄 알고 열심히 스포이드로 치워주는 게 퇴근 후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수조에서 봤는데 유목 아래서만 숨어있던 플래코가 어항 벽에부터 어항에 때를 먹으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응가를 하는데 정말 구스 뽑는 기계처럼 쉴 새 없이 뿜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했답니다. 이건 정말 플래코 키워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요. 한 마리가 싸대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답니다. 떡대가 좋고 성장이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지만 어항 바닥 청소하라고 데려온 아이인데 오히려 어항을 응가로 가득 채우고 있어 결국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홈다리 중고장터에 올려 다른 곳으로 입양 보냈답니다. 혹시라도 플래코 키우시려는 분 계시면 이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여과기의 잘못된 선택인데요. 보통 유튜브 유명 아쿠아스케이퍼의 대형 수조 영상을 보면 한결같이 외부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스펀지 여과기를 사용했다면 그런 멋진 자연의 모습을 연출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저도 외부 여과기, 그 중에서도 샤넬과 같은 물생활의 명품 브랜드로 통하는 독일 에아임사의 227호 외부 여과기를 선택했는데요. 몇 달 운용하다가 홈다리 중고 장터에 내놔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여과기 구조상 물리적 여과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수조 안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이물질을 빨아들이며 여과하는 스펀지 여과기에 비해 작은 면적의 입수구 하나로 물을 빨아들여 여과를 하다 보니 사료, 찌꺼기, 분비물, 슬러지 등이 유목, 샌드, 수석 등에 쌓여 이물질을 빨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대형 아쿠아 스케이퍼들의 외부 여과기 사용 어항을 보면 왜 테트라나 새우, 오토싱 등의 소형 어종 위주로 구성되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제 수조의 어종처럼 크기가 크고 많은 배설물을 싸는 어종에는 어울리지 않는 여과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녹색의 호스가 싫어 투명한 외부 여과기 호스와 투명 아크릴 출수구를 사용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갈색 때가 엄청 끼면서 정말 보기 흉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외부 여과기 청소는 스펀지 여과기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영남브루와의 스펀지 여과기 슈퍼쌍기 3개로 교체를 했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 대형 수조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환수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 중인 두자 광포 어항입니다. 이 환수통으로 일주일에 한 통, 한 달에 한 번 2통으로 환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되어도 할만합니다. 전에 대형 어항은 석자 광포 하이 어항이다 보니 이 환수통 하나로는 물 보충해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거의 3통 정도는 해주어야 3분의 1 정도 환수가 되더라고요. 초기에는 디스커스와 수조를 바라보며 물명하며 참 좋았는데요. 환수할 때마다 곳곳에 쌓여있는 슬러지도 스포이드로 제거해줘야 하고 힐링하기 위해 수조를 꾸몄는데 어느덧 수조를 바라보면 중노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 집에 와 또 이런 노동을 하자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환수하는데도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더라고요. 둘째는 전기요금이 있는데요. 제가 어항을 여름에 세팅해서 초기에는 전기요금의 부담이 없었는데요. 겨울이 되어 처음 100W짜리 히터 2개를 운영했는데 수조가 설치된 방은 거의 창고용으로 사용해서 난방을 안 했더니 28도로 유지하기에는 어림덥더라고요. 그래서 200W 히터 3개를 넣어 운영하니 그나마 번갈아가며 작동하며 28도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전기요금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증가하더라고요. 보통 겨울철엔 난방비가 포함돼 30만원 후반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겨울에 대형 수조에 히터 전기요금이 누진제에 의해 거의 50만원 가까운 관리비가 나오니 너무 부담스러웠고 가족들에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셋째는 과습으로 인한 곰팡이인데요. 아무래도 저 많은 물의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200W 히터 3개가 작동되다 보니 엄청난 양의 물이 증발하면서 물의 소모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물이 증발하면서 실내가 습기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2년 정도 운영해 보니 이렇게 방구석의 벽지에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며 곰팡이가 방의 구석구석에 창궐하게 된답니다. 넷째로는 저도 모르게 공포심이 생겼는데요. 저 작은 면적에 엄청난 무게의 수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자꾸 방바닥이 꺼질 것 같은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수조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 대략 철제 캐비넷 20kg, 물무게만 243kg, 나머지 수조 무게, 돌, 집기 등을 포함하면 거의 300kg 가까이 되다 보니 어항 무게로 인해 집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점은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섯째로는 낮은 환금성을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수조 및 캐비넷이다 보니 중고 장터에 내놔도 일반 가정에서 택배 포장에 택배로 거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매자가 직접 가지러 오거나 화물 택배로 보내야 하는데요. 화물 택배의 경우 기본 5만원 이상 하고 또 이동 중 유리가 깨질 우려가 많으며 또 직접 가지러 와도 트렁크에 싣기가 힘들어 정말 낮은 가격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거래가 성사되기 힘든 점입니다. 이렇게 처분이 힘들다 보니 빈 수조로 방구석에 많은 공간을 허비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일단 계속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적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셨듯이 대형 어항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접을까도 했지만 6월 시절부터 키워오던 디스커스들이 생을 다할 때까지만 수조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하지만 출근하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서 생수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회사 정수기에서 물을 담아 보통 2에서 3일마다 병을 교체하며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출근하다 무심결에 생수병에 물이 남아있어 수조 안에 부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디스커스들에게 눈병이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뉴스에서 몇 번 접하긴 했는데 뚜껑 딴 생수병에 세균이 금방 번식한다고 했는데 나쁜 세균이 디스커스에게 옮겨간 것 같았습니다. 디스커스에게 눈병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몇 번 약육으로 치료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한 마리씩 실명하면서 6개월 만에 모두 용궁으로 떠났습니다. 정말 디스커스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며 보낸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 그럼 끝맺음만 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쿠아가든 수족관에 개장 시간에 구경 갔었는데요. 직원분께서 수조 하나씩 일일이 수조 벽면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청소해 주시냐고 물었더니 출근하자마자 매일 청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훌륭하게 레이아웃된 수족관의 수조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고 그 화려한 뒤에 숨어있는 노력과 시간 등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대형 어항을 준비 중이시라면 그 뜨거운 가슴은 잠시 식혀두시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대형 어항의 단점에 대해서만 말한 것 같은데요. 저처럼 전문 지식 없이 대형 수조의 화력만 보고 어항을 세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실제로는 대형 어항을 잘 운영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참 말을 많이 한 영상 같은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